당신은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는가? 심지어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도 그가 잘 나간다는 소식은 축하보다 위화감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던 적은 없는가? 사람은 이상하게도 타인의 고통에는 잠잠하지만 타인의 성공에는 쉽게 흔들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불행보다 타인의 행복에 더 민감하다고 보았다. 고통을 느끼는 건 공감이지만 질투를 느끼는 건 본능이다.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비교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시작된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감정은 더 복잡하고 더 깊다. 이번 영상은 그 질투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한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그 감정을 어떻게 직시하고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인간은 고통보다 타인의 성공을 더 질투한다. 질투는 타인의 불행 앞에서는 조용하다. 그러나 타인의 성공 앞에서는 격렬해진다. 사람은 남의 아픔에는 연민을 느끼지만 남의 성취에는 불편함을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기 고통보다 타인의 행복에 더 민감하다고 말한다. 고통은 내면을 움츠리게 하지만 비교는 자존을 붕괴시킨다. 한 남성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모를 위축감이 피어올랐다. 질투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비교에서 생겨난다. 그 감정은 인간 안에 자연스레 내장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외면하는 데 있지 않다. 먼저 인정해야 비로소 다스릴 수 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투는 더 강하다. 질투는 먼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을 향할 때 더 깊어진다. 비교의 대상은 낯선 성공이 아니라 내 곁에 있던 익숙한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닮은 이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고 썼다. 공통점이 많을수록 비교가 쉬워지고 그 비교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된다. 어떤 이는 함께 골프를 즐기던 지인이 최근 고급 수입차로 바꾸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비슷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사이였기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다. 가까운 사람의 성장은 나의 정체성을 흔든다. 비슷해 보였던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비교 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더 마음속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세 번째,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되고 비교는 자존감의 기둥을 갉아먹는다. 한번 흔들린 자존은 모든 관계를 피로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행복의 가장 확실한 적이다라 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초라해지기 시작한다. 한 여성은 SNS에서 지인들의 가족 여행 사진과 자녀의 성공, 여유로운 일상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럴수록 스스로의 삶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고 표정마저 굳어졌다. 비교는 현실보다 감정을 먼저 망가뜨린다. 타인의 행복이 내 불행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지금 질투가 만든 허상 속에 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기 삶의 중심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네 번째, 질투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결핍의 반영이다. 질투는 타인이 잘나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그 감정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서 자란다. 인간은 누군가를 시기할 때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자각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욕망은 결핍에서 생겨나며 그 결핍은 타인의 충족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다고 했다. 질투는 타인의 성취보다 자신의 부재에 대한 통증이다. 한 여성은 동네 지인의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가에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노력이 의미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질투는 타인을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질투는 힘을 잃고 삶의 결핍만이 선명해진다. 5번째, 인정 욕구가 클수록 질투도 커진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망이 강할수록 타인의 칭찬은 자신의 박탈로 들린다. 질투는 타인의 승리가 아닌 내가 빛나지 못한 사실에 대한 분노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의 2가지 근본 문제에서 자신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타인의 성공에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썼다. 인정에 기대는 자아는 늘 불안하고 그 불안은 질투로 흘러간다. 어떤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보다 늦게 시작한 지인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댓글로는 축하를 남겼지만 그날 하루 종일 허무함과 무기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이 잘 되었다는 사실은 곧 내가 인정받지 못한 증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인정은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스스로의 기준을 갖는 자만이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6번째, 질투는 침묵 속에서 관계를 무너뜨린다.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말 한마디 없지만 그 감정은 태도를 바꾸고 거리감을 만든다.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서서히 식는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마음의 응어리이며 그 응어리는 오래될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경고했다. 말이 없는 질투는 더 위험하다. 차라리 다투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한 남성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지인이 단체 대표를 맡은 뒤 점점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을 느꼈다. 예전엔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질투는 말없이 관계를 꺾는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곧 단절로 이어진다. 그래서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침묵의 폭력이다. 7번째, 질투는 무해한 감정이 아니다. 질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그 감정은 태도를 바꾸고 관계의 색을 바꾼다. 질투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무의식 중에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의 성취를 평가절하한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상대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비난이라는 우회로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질투를 인간 본성 속 의지의 왜곡이라 해석했다. 결핍을 인정하지 못한 의지는 파괴로 흐르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오랜 친구가 글을 써서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전부터 글솜씨가 좋았던 건 알았지만 막상 그 성취를 보자 축하보다 거리감이 먼저 생겼다. 그녀는 친구의 책에 담긴 문장을 보고 요즘 작가들 다 이 정도 쓰지 뭐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질투는 말의 칼끝을 바꾼다. 진심에서 멀어지고 애매한 비판을 남긴다. 그렇게 관계는 속으로 녹슬기 시작한다. 8번째,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인간 본성으로 보았다. 질투는 선택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라 본능이다. 자기 안에 질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은 타인의 고통보다 타인의 기쁨을 더 참기 어렵다고 썼다. 그는 질투를 자기 보존의 본능이 만들어낸 반응이라 봤다. 어떤 이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승진한 동료가 축하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마음속에선 저 자리는 나였어야 해라는 말이 수십 번 되뇌어졌다. 질투는 감출수록 더 잘한다. 인정하면 힘을 잃고 억누르면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온다. 인간 안의 질투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곳에서 철학은 시작된다. 9번째, 질투는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질투는 타인을 향한 감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에너지다. 비교와 시기, 분노는 모두 나를 향한 칼로 되돌아온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그의 분노하는 자기 자신을 더 오래 괴롭힌다고 말했다. 질투는 외부를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손상은 내부에서 일어난다. 한 남성은 어떤 모임에서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이가 중심 역할을 맡게 되자 그와 함께하는 일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비교되는 게 불편했고 자연스레 모임 자체를 멀리하게 되었다. 질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위험한 감정이다. 자기를 파괴하는 감정 앞에서 침묵은 해답이 아니다. 통찰이 필요하다. 10번째, 남의 불행엔 안심하고 남의 성공엔 흔들린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에 더욱 민감하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남의 고통보다 남의 기쁨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타인의 불행에는 동정하면서도 타인의 성공에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보았다. 한 여인은 아파트 이웃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타까우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묘한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웃이 아들이 결혼해 함께 사는 걸 보았을 땐 괜히 마음이 언짢아졌다. 나는 혼자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데 왜 저 집은 늘 북적이고 웃음이 끊이질 않나. 그녀는 스스로도 그 감정이 못마땅했지만 질투는 이미 마음을 뒤덮고 있었다. 타인의 기쁨은 때로 자신의 공허를 자극한다. 질투는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이다. 당신이 고요하게 살고 있다 해도 남의 웃음소리에 흔들린다면 마음속 질투를 먼저 마주해야 한다. 11번째, 질투는 곧 자기 부정이다. 질투란 타인을 향하는 화살이지만 그 뿌리는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 말한다. 그는 질투를 내면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감정이라 보았다. 어떤 이는 지역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동년배 여성을 괜히 마음 불편하게 여겼다. 그 여성이 매사 여유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했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론 수없이 비교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족한 게 없을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매일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현실에 은근히 화가 났다.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신호다. 삶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마음속 허기가 있다는 알림이다. 타인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질투는 힘을 잃는다. 12번째,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질투의 가장 깊은 뿌리는 비교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상대적 비교 속에서 파괴된다고 경고한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남과의 차이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한 남성은 동호회에서 걷기를 함께하며 매일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어떤 이는 새 운동화를 신고 오고 또 어떤 이는 값비싼 스틱을 들고 오는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 활동의 목적은 건강이었지만 점점 그는 남들의 장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나는 왜 항상 저 사람들보다 부족해 보일까?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는다. 자신의 속도로 걷던 삶에 남의 리듬이 침입해 들어오는 순간 질투가 자리를 잡는다. 행복은 비교 너머에 있다. 당신만의 만족, 당신만의 속도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람은 고통 앞에서는 묵묵히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성공 앞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우리는 불행보다는 남의 행복이 더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말은 질투의 본질을 꿰뚫는다. 질투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다. 그것은 타인의 승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자신이 무력하다는 고백이다. 당신보다 나은 이가 밉고 당신 없이 잘 사는 이가 얄밉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슬픔이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 비교는 곧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특히 가까운 이가 잘 될수록 당신은 더 쉽게 무너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의 삶은 곧 당신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동년배의 성공, 친구의 여유, 이웃의 행복이 당신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타인의 행복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다. 당신의 고통은 비교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될 뿐이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질투는 타인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당신의 내면만 훼손하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견뎌야 할 것은 타인의 삶이 아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태도다. 질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자존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그림자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